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미준 채널을 4년 넘게 운영하면서 가끔씩 반복해서 드리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증시를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주식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는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하락 추세가 도드라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을 텐데요. 제가 믿기로는 미준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그래도 변함없이 미국 증시에 남아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는 정말 기분 좋은 장세가 이어지면서 8월의 첫 번째 방송은요, 기분 좋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8월 첫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최근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마켓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따라서 상승한 종목이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죠. 게다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은요. 우리가 아끼는 테크주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1% 정도 떨어졌고요. 나머지 종목은 엔비디아는 12% 이상 폭등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플러스 11.96%, AMD가 4.36%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메타가 2.51%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2.90, 테슬라가 4.25% 올라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을 도모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폭이 넓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어떤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도 풍부하다. 따라서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대세 상승장이다. 그 얘기는요, 자금이 계속 움직이면서 어디에서는 올라가고 어디에서는 떨어지는 종목이 있겠으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종목이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투자자들은 어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시장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이제 72.96까지 치솟았거든요. 그 얘기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기업이 72%에 이른다. 대부분 다 같이 상승하는 굉장히 멋진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추세도 77.93%로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도 너무나 멋지죠. 따라서 지금은요,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안전한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0.24%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무려 1.58% 급등했습니다. 거기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2.64%로 거의 폭등 수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은 좀 떨어졌죠. 3.4% 하락하면서 63,810에 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SPX, S&P 500의 모멘텀 지표를 보시면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3가지만 매도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15가지는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RSI 지수를 보시면요. 52.7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도 아니죠. 따라서 한동안 긍정적인 주가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IXIC 나스닥의 모멘텀 지표를 보시면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5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1가지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S&P 5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Relative Strength Index는 아직까지 50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나스닥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RSI 지수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한동안 급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희망적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9의 성적입니다. 미준 탑픽도 어제 역시 굉장히 좋은 주가의 수익을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무려 12.81% 폭등을 해버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무려 3.67%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최근에 미준 탑픽에 포함된 브로드컴이 11.96% 폭등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2.2%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7.66% 상승했는데요. 엑셀리스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6.2%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TSMC가 7.29% 올라갔고요. 다섯 번째로 SMCI 플러스 5.30, AMD 플러스 4.36, 테슬라 플러스 4.24, 이머전 코퍼레이션 플러스 3.23, 앱러빈 플러스 3.03, 제타 플러스 2.10,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 ETF가 플러스 1.99, 팔란티오 플러스 1.97, 아이트론 플러스 1.87, 블루버드 플러스 1.46, 알파벳 플러스 0.73, 아이시어즈 러셀 2000 ETF 플러스 0.58.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08% 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뉴질랜드 쪽에서 시스템이 다시 한번 액세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구나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죠.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BITU 프로시어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1.98%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3.15% 하락하면서 63,970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어제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가 폭등 추세를 만들어낸 이유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히 파월 의장은요, 시장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향해 계속 진행된다면 빠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면서 팬데믹 이전에 강하지만 과열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2분기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해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그는 향후 회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9월 회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9월에 무조건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달렸던 이유는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40분에 첫 번째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경제가 어떻게 진화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할 것이다.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인 물가 안정 그리고 최대 고용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균형에 가깝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을 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더 집중해야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니었던 2019년과 더 가까운 상황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요, 2019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금리 내려도 된다. 이렇게 암시를 준 거죠.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경제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는요, 정상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금리 이렇게 높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2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2.6%로 1년 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는요, 금리를 많이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2시 53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리스크가 감소했다. 제한적인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암시를 준 거죠. 목표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을 때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여기에는 보장이 없으며 어려운 판단이다. FOMC는 이번 회의에서 이동의 경우에 대해 좋은 토론을 가졌다라고 암시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동이 뭐냐면요, 금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가졌다라고 넌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FOMC는 금리 인하를 할 때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보면요,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빨리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우리는 25 베이시스 포인트만 내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리겠다, 이렇게 역으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코멘트였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번 FOMC 미팅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번 회의에서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준의 위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9월 달에 내릴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시 13분에 결정타가 나옵니다. 연준위원회의 판단은요,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지금 연준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9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입장에서는요, 9월에 드디어 금리 인하가 찾아왔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커멘트가 파월 의장 입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자, 따라서 어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파월 의장이 직접 조성해 줬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 외에서 급등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바로 메타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메타의 주가는 7%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메타의 주가는 수요일 연장 거래에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을 달성하고 이번 분기에 대해 예상보다 나은 가이던스까지 발표한 이후 약 7%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닝은 주당 5.16달러를 보고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주당 4.73에 불과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죠. 391억 7천만 달러를 보고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383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월등히 좋은 멋진 실적을 발표한 거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았는데요. 3분기에 대해서 385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중간 범위는 397억 5천만 달러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애널리스트들은요, 391억 달러의 예상치를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보다 훨씬 더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320억 달러에서 무려 22%나 성장을 했고요. 4분기 연속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 그리고 순이익은요, 13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77억 9천만 달러에 비해서 무려 73% 증가했습니다. 메타는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죠. 따라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자, 이런 기업이 지금 4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3%나 폭등을 했다. 따라서 거의 미친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메타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의 실적은요, 회사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을 보여준다. 주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앱에서 발송하는 광고 수입은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최대 라이벌인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 광고 매출이 11%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죠. 유튜브 역시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따라서 두 라이벌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은 11% 성장하는 데 그쳤고 메타는 무려 22% 증가하면서 지금 월등한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타는 2분기에 84억 7천만 달러의 자본 지출을 보고했는데요. 이 역시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95억 1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실적은 월등히 좋았고 또 쓴 돈은 생각보다 적게 썼죠. 따라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실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는 올해 비용 전망을 960억 달러에서 990억 달러로 변동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회사는 자본 지출 범위를 좁혔다. 자본 지출은 카펙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35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를 쓸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쓴다. 370에서 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용자 지표의 경우에는요, 메타는 이번 분기에 무려 32억 7천만 명의 일일 활성 사용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이는 월가의 추정치랑 일치하는 좋은 수치입니다.
메타의 재무는요, 2022년 말에 시작되었던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따라서 2022년부터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친 정리 해고를 통해서 총 2만 1000명의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 58%나 증가한 14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메타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29%에서 이제 38%로 갑자기 확대됐죠. 따라서 굉장히 멋진 마진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는 전반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반면 메타버스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에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강력한 분기를 보냈고 메타 AI는 연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비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프론티어 수준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출시했고 레이벤 메타 AI 안경이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앱 전반에서 좋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어제 메타의 주가가 어닝 보고 이후에 급등한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죠. 가장 먼저 현재가 너무 좋습니다. 앱 전반에서 좋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4분기 연속 매출이 20%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래도 굉장히 밝죠. 왜냐하면 현재 오픈소스 AI 모델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미래가 밝아 보인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메타 플랫폼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12% 이상 폭등한 엔비디아의 주가가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3% 이상 추가적으로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분위기가 받쳐주고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는요, 메타의 어닝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시죠. 메타의 주요 초점 영역은 점점 더 고급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인프라 용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CEO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의 AI 미래에 관련해서 어닝콜에서 밝혔습니다. 라마3는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메타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타의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요. 이 라마3는 이미 가장 진보된 모델과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픈 AI와 같은 이러한 모델과 경쟁하는 것이 라마3다. 우리의 경쟁력은 이미 거기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업계에서 가장 진보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라마4는요, 업계 1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년에는 향후 몇 년간 필요한 컴퓨팅 클러스터와 데이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라마4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용량은요, 라마3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거의 1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엔비디아의 칩을 너무나 많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엔비디아의 GPU를 무려 35만 개나 구입하고 있는 것이 메타 플랫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라마3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라마4는요, 이거보다 10배 정도 컴퓨팅 용량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의 GPU를 수백만 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향후 모델은 그 이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뭐 오픈 AI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 메타도 있죠. 지금 메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우리는 뒤처지기 싫다는 거죠. 따라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GPU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편보다 낫다. 따라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지금은 투자를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회사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미래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닝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관리하겠다,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잔리 최고 재무 책임자는요, 지출 증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소를 염두에 두고 모든 자본 투자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다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 AI 투자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제너러티브 AI 노력의 기회에 대해서 모두 만족감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투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과 매출을 급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요.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수혜주라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수익과 매출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메타 플랫폼즈는 AMD처럼 실제 어닝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경영진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암홀딩즈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 기사는요, 암홀딩즈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어닝 결과 발표 후에 암홀딩즈의 주가는요 10% 이상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영국의 칩 설계 회사 암은 영국의 캠브리지에 본사가 있죠. 자, 암은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연장 거래에서 10%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6월 30일로 끝나는 회계년도 1분기 기간, 따라서 회계년도로 지금 암 같은 경우는 2분기를 1분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9억 3,90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고요. 조정된 주당 0.40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EPS가 0.4라는 거죠. 자, 그리고 라이센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4억 7,200만 달러고요. 로열티 수익은 17% 증가한 4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 같은 경우는요. 라이선스 그리고 로열티 가지고 대부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9억 650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 0.35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실적은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를 보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번 실적을 앞두고 인공지능 관련 열기가 급등하면서 암의 주가는요 전년 대비 이미 109% 이상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앞으로 암은 2분기 조정 순이익이 주당 0.23에서 0.27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요. 지금 0.40달러의 수익을 올렸잖아요.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요. 7억 8천만 달러에서 8억 3천만 달러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밝혔거든요. 자, 매출도 이번 분기보다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요. 무려 9억 3,900만 달러였잖아요. 따라서 9억 4천만 달러 가까이 되던 매출이 다음 분기에는 7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잘해봤자 8억 3천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한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요 2분기에 8억 1,275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0.28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예상했다. 따라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2025년 회계년도에 대한 기존 가이던스는 유지했고요. 매출은 38억 달러에서 41억 달러 그리고 조정 순이익은요 주당 1.45달러에서 1.65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암이 연간 40억 달러의 매출에 그리고 조정된 주당 1.57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와우가 없죠. 따라서 지금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는데요. 매출 전망치 그리고 어닝 전망치를 보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미존 멤버분 중에 한 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잠자는 수달 38224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시킹알파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주님은 적정 주가를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고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암으로 이동을 해보죠. 시계알파 오셔서 암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어닝 탭으로 오시면요. 두 번째 어닝즈 에스티메이트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어닝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대한 전망이 쭉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EPS 전망치를 보시면요. 2025년 따라서 지금 현재 회계년도가 끝나게 될 때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은 1.57이다. 이렇게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고요. 2026년은 2.04, 2027년은 2.73, 그리고 2028년에는
3.08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위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회계연도가 끝날 때 1.57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기사로 돌아가 보시죠.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분석가들은 암이 연간 40억 달러의 매출에 조정된 주당 1.57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 나와 있는 1.57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1.57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는 어떻게 상존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암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겠죠. 제가 볼 때는요, 암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멋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줘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랑 비슷한 멀티플을 부여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엔비디아로 가서 밸류에이션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요, 과거 12개월에 비해서는 멀티플이 60배까지 올라가 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39.8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비슷한 그런 멀티플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 50배 정도 줘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암의 어닝 전망을 보시면 1.57이잖아요. 자, 그러면 목표 주가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가지고 위로 조금 올라가죠. 1.57 곱하기 멀티플을 조금 욕심내서 50배까지 한번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적정 주가가 78.5가 나오잖아요. 자, 그 얘기는 78달러 정도가 지금 적정 주가인데 암은요, 현재 주가가 144.17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발표돼도 이렇게 주가가 10%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암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준 탑픽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월 1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8월의 첫 번째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8월 한 달 동안도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 미주은과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